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려천문고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오늘은 민화 속에 나오는 하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발표했던 거죠. 월화정인,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오늘 별박사의 3분 우주가 할 이야기는 민화 속에 나오는 하늘 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방송되었던 월화정인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방송 보시고 오늘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풍속화가인 혜원 신윤복의 작품 월화정인. 그의 다른 그림처럼 제작 시점이 명확치 않았는데요. 한 천문학자가 제작 시기를 추정해냈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전합니다. 깊은 밤, 한껏 차려입은 남녀가 담 모퉁이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혜원 신윤복이 그린 국보 135호 월화정인도입니다. 아쉽게도 기록이 없어 제작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천문학자가 그림 속 달의 모양을 분석해 제작 시기를 추론했습니다. 우선 달의 볼록한 면이 위로 향한 것으로 볼 때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아닌 월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 글에 있는 야삼경은 밤 12시 무렵, 달이 가장 높게 떠 있어야 할 시간에 처마 끝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시기는 여름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여름철의 개기월식으론 그림 속의 모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분 월식이 있었던 날로 압축됩니다. 1758년부터 한 100년 동안의 이 월식의 자료들을 딱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식의 모양의 월식이 나오는 것이 2번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차례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있어 결국 신윤복이 월화정인을 그린 시기는 1793년 8월 21일 무렵 나이 35세이던 여름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작품들에 등장하는 달의 모양 역시 그림 속 시간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자, 바로 이 그림, 신윤복의 월화정인이에요. 자, 제가 이 월화정인 속에 나오는 달을 가지고 제작 연도를 확인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이유에서 제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던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 1번은 달이 밤에는 볼록한 면이 위로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죠? 바로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의 볼록한 쪽에는 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볼록한 쪽이 위로 가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해가 적겠죠. 볼록한 쪽이 지평선 아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달은 월식일 때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다음 그림에는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뭐 대학교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승달을 잘못 그려진 것이다. 이걸 정답으로 처리했는데 실제로 어느 화가의 그림에도 이런 그림은 없어요. 그리고 화가가 굳이 달을 잘못 그릴 이유도 없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볼록한 면이 위로 간 달은 한밤중에 보이는 달은 월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림 속에서 시간이 나오거든요. 야삼경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야삼경은 바로 자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밤 12시경이거든요. 그 무렵이면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월식은 보름달 때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야삼경, 자시 무렵에 이렇게 보름달이 낮게 떴다는 것은 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해와 보름달은 반대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는 대신에 보름달이 낮게 떠요. 반대로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는 대신에 보름달이 높게 뜹니다. 아마 겨울철에 보름달 뜬 거 보면 굉장히 높이 뜬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이라고 월식이라고 가정하면 보름달이 자정 무렵에 낮게 떴기 때문에 이것은 계절적으로 여름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한밤중에 나타나는 개기월식으로는 이렇게 윗부분만 보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부분월식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윤복이 활동했던 시기가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대략 조선 정조 무렵이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이었던 것다. 이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관측 가능한 부분월식이 언제쯤 있는가?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1784년 8월 30일 신윤복 26살 때하고 1793년 8월 21일 신윤복 35살 때
정조시대에 2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승정원 일기라는 기록을 봤습니다.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명에 따라서 출납을 관청하던 관청이었는데 여기에서 매일매일의 사건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를 기록을 일기처럼 남깁니다. 이 기록을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나오죠. 오후에 비가 왔는데 뒤에 월식이 있어가지고 2경부터 4경까지 월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 3경일 때 그림을 그렸다는 건 거의 맞는 얘기겠죠. 2경에서부터 4경까지 월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승정원 일기를 통해 가지고 근데 1784년도 이때는 승정원 일기를 보면 서울 지역에 비가 왔다고 비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월식을 못 받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윤복이 원화정연을 그린 시기는 만약에 정확히 보고 그렸다면 저런 달은 신윤복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딱 한 번 1793년 8월 21일 신윤복이 35살 되던 해에만 볼 수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하늘 모습을 한번 볼게요. 1793년 8월 21일입니다. 빨리 앞에 돌려보고 자 점점 달이 가려져가지고 조금 작아졌죠. 비슷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시간이 11시 무렵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모양의 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한 이제 12시쯤 넘어가면 달이 가려지는 아까 그러니까 이 2경부터 4경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자시 무렵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시가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월식이 지나가면서 달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달이 점점 나오죠. 이제 벗어나죠. 네, 그래서 1794년 8월달 22일 날로 넘어갔어요. 이제 0시가 넘어갔으니까 세월 좋아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백 년 전의 하늘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월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면 달이 지구를 돌 때 해와 지구와 달이 일치선됐을 때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려지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달 모양을 보고서 이 시간과 방향을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신윤복이 그렸던 다른 그림 속의 달 모양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왼쪽과 오른쪽 달 모양만 틀립니다. 두 남녀가 손 붙잡고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다는 달과 오른쪽으로 가는다는 달. 자, 왼쪽과 오른쪽 커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다정해 보일까요? 자,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달 모양으로 방향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지도, 충분히 알죠?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쯤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해와 달은 남쪽에서 움직입니다. 해와 달이 제일 높이 떴을 남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달을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해와 달을 제주도라고 생각하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달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달이 보이는 건 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으로 볼록한 달은 왼쪽에 해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은 동쪽이니까 동쪽에 해가 있으면 새벽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은 오른쪽이면 서쪽이에요. 서쪽에 해가 있으면 저녁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볼록한 달은 새벽달,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은 저녁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해질 무렵에 보면 볼록한 쪽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는 볼록한 쪽이 땅 쪽을 향한 달들,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을 초승달이라고 하죠. 초승달은 해를 따라서 지고 있는 달이고, 자, 저녁 무렵에 보름달은 해가 질 때 반대쪽 동쪽에 떠오르겠죠. 그래서 저녁달은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 반대로 자, 새벽달들은 왼쪽으로 볼록한 달들이에요. 왼쪽에 해가 있으니까, 동쪽에 해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볼록한 달들은 금음달은 새벽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신윤복이 그렸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야금 모행이라는 그림이에요.
야금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야에 금지를 무릅쓴 나들이. 조선시대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이 양반이 지나다가 이제 술락벌한테 걸린 거예요. 자, 이 다리 보이죠? 이 양반이 술을 많이 마셨을까요? 조금 마셨을까요? 다리를 보면 왼쪽으로 볼록한 다리예요. 왼쪽으로 볼록하다는 것은 새벽다리죠. 이 양반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술 많이 마셨겠네.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림복이 그렸던 달 모양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신림복이 그렸던 월야밀회라는 그림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남녀가 은밀한 만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달이 저녁 아니면 새벽일 것 같아요. 굉장히 처마 옆에 낮게 그려 있죠. 그래서 해지는 무렵에 보름달이 뜨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뭐 새벽부터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은 데이트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달이 그 당시에 가로등이 없었잖아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뜬 날 서로 데이트를 많이 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야밀에 보름달이 뜬 날 두 남녀가 데이트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질투한 눈빛으로 숨어서 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삼각관계가 아닐까 이런 의심도 좀 되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고요. 또 다른 그림 정변야화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정은 우물정자예요. 자, 밤의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거예요. 역시 근처에 굉장히 낮게 달이 떠 있죠. 초저녁 아니면 새벽인데 어느 양반이 몰래 담벼락에서 두 남녀를 두 여인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무튼 정변야화 역시 보름달을 볼 때 낮게 뜬 그런 초저녁이나 새벽 무렵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림복에 또 다른 그림 중에서 이건 청금상년이라는 거거든요. 청상년이라는 건데 여름철에 이제 연꽃이 피어나는 무렵이니까 그 여름철이에요. 제가 이제 월화정인 보면서 여름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복장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뭐 여름철에도 이렇게 복장을 갖다 다양하게 입고 했었죠. 그래서 복장은 상관없을 것 같다. 자, 아무튼 이렇게 월화정에서부터 다양한 신림복의 그림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민화 속에 나오는 별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제가 이 그림 많이 보여드리는데 고의 별이 빛나는 밤이죠. 여기도 달이 이렇게 왼쪽으로 보러 나왔죠. 그럼 이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달인 거죠. 그래서 이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리면 새벽에 고가 그렸던 그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화정인부터 고의 그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오늘 주제는 민화 속에 나온 하늘 이야기, 월화정인과 야금 모행 같은 신림복의 민화 속 하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